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보통 음식 간에 궁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음식뿐만 아니라 약과 음식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와 함께 기침약을 복용할 경우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약효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차나 녹차는 비타민제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건강식품이나 약을 복용하실 때 음료수나 차와의 궁합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쇼핑 가이드 실속 제안 함께 보시죠.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요, 장인 정신이 가득한 그런 샵인데요. 이곳에서 핸드메이드 나이프를 만든다고 그래요. 바로 그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정말 희귀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듣고서 알았는데 바로 상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흔한 코끼리의 상아가 아니라 벌써 멸종돼서 이 지구상에 없는 맘모스의 상아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맘모스의 상아를 가지고도 멋진 칼을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 칼이 이 맘모스의 상아로 만들어진 칼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무려 1,755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칼들은요, 이런 상아들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와이펄, 그리고 블랙펄,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사용해서 이런 칼들의 손잡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런 모양을 가진 칼은요, 바게트 등을 자르는 그런 칼인데요. 여기에서 칼을 만들 때는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려를 해서 빵칼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 칼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손잡이가 쓰는 칼인데요. 빵을 자를 때 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럴 때 손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주 안전하게 만든 칼이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굉장히 커요. 보기만 해도 조금은 무시무시한데요. 이 칼이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칼의 가장 좋은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굉장히 튼튼하대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스틸을 조각을 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그대로 통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썰으실 때 이런 식으로 써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다른 스토어에 가셔서 정말 튼튼한 칼을 고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홀딩으로 만들어진 그런 칼들을 고르는 게 요령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재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칼들이 이렇게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칼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고가의 것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칼들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컬렉션으로 모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칼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칼들은요, 일명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칼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칼들을 주머니에 직접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남성분들이 있다면 이런 칼들 정말 좋아하시겠죠? 아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이킹용 지팡이라고 그래요. 보시면은요, 지팡이 위쪽에 이렇게 나침판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킹을 하실 때 길을 잃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하이킹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나무 껍질로 만든 그런 조각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죽은 고목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무 껍질 위에 또 나비가 앉아 있는데 이거는요, 만져보니까는요, 나무 껍질이 아니라 가죽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나비가 아름다운 조각품 위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폭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집안에서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신기한 물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또 하나 특이한 걸 집었어요. 보시면 시계줄인데요. 이 시계줄은요, 일반 가죽이 아니라 생선 껍질로 만든 시계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시죠? 이곳에 오시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칼들을 구경하실 수 있거든요. 평소에 칼을 모으시는 것이 취미셨다면 이곳에 꼭 한 번쯤 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하는 효도 선물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건강기능식품일 텐데요. 모국에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건강기능식품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과연 건강기능식품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건강기능식품들 중에 최근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제품을 중심으로 효능 및 주의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내추럴패틱 닥터 이승미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미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몇 년 전부터 웰빙 바람을 타고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의 건강기능식품들을 모두가 복용하고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 많이들 복용하시죠? 예, 아무래도 뭐 광고라든지 어웨어네스, 그러니까 웰빙 바람을 타고 사람들이 많이들 알아서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 건 예, 사실이에요. 최근에는요, 소비자분들께서 뭐 오메가3라든지 글루코사민 등의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을 참 많이들 찾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 계신 그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찾으시나요? 예, 보통 그 환자분들 오실 때 보면 막 이렇게 백으로 싸갖고 입고 들어오세요. 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쭉 늘려보면 뭐 9개, 10개씩 해서 네. 뭐 누가 좋다더라 해서 뭐 이렇게 주시고 하시는데 네. 뭐 오메가3 뭐 포도 씨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망라해서 이렇게 다들 한꺼번에 많이들 드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제가 추려드려야 돼요. 아, 네. 예, 어떤 것들은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예,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네. 그 제 주위에서 보면은요, 기관지염이나 또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 프로폴리스라는 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프로폴리스란 무엇입니까? 아, 프로폴리스는 그 벌집. 네. 벌집을 만들 때 그 보통 벌집이 비왁스하고 프로폴리스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프로폴리스가 나무에서 나오는 이렇게 껌이라든지 나무에서 나오는 고무 같은 레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뭐 포플러 나무라든지 커니퍼 나무 이런 데서 그런 걸 이렇게 추출을 해서 벌들이 집을 만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이제 60% 정도가 레진, 그 고무 성질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센셜 오일이라든지 약간의 영양소, 미네랄 같은 것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프로폴리스를 드시는데 프로폴리스가 여러 그 테스트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뭐 면역성을 좀 좋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펑거스 같은 걸 죽이는 엔티마이크로비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기관지염이나 비염 같은데 네. 쓰시는 것 같으세요. 그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알약보다는 그 요만한 작은 병에 든 네. 것을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알약과 그 액상으로 된 약이 뭐 성분 함량이라든지 뭐 흡수율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함량보다는 흡수율에서 좀 더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비프로폴리스 자체가 레진이기 때문에 알코올에서 녹기 때문에 네. 이거를 캡슐레이션 해버리면 먹었을 때 이렇게 고무 같은 걸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네. 그런 거랑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상으로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관절염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복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관절염을 앓고 계시거나 그리고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는 것이 뭐 한순간에 어떤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정말 글루코사민이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까? 예, 거기 검사를 해봤을 때 글루코사민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는 항염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오히려 월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퍼블릭일 때 보통 제너럴 퍼블릭에서 이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의 환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 80%가 이렇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20%의 사람들은 반응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관절염 약 그러니까 보통 다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처방해주는 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이드 이펙트가 좀 더 많고 네. 위가 쓰리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드 이펙트와 이런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시중에서 보면은요, 글루코사민이라고만 딱 써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이상한 말들이 쓰여진 것도 있는데요. 어떤 것을 구입을 해야 좋을까요? 예, 보통 글루코사민이 나오는 그 종류가 글루코사민하고 콘드로이틴이라는 거하고 글루코사민하고 MSM을 하고 네. 그리고 글루코사민하고 이제 또 다른 허브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허브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항염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스웰라라든지 아니면 커큐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윌로우 바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붓고 이렇게 빨갛게 막 부어 올라 있고 네.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이런 경우 같은 네. 경우는 그런 항염 작용이 있는 것들과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네. 그냥 젊었는데 그냥 좀 예방을 하고 예방 싶다 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네. 그냥 글루코사민만 들어있는 것도 무난하시죠. 네. 예, 그리고 그런 거에서 어떤 것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네. 그렇다면 그 글루코사민을 고를 때 예. 가격이 좀 높다라고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 제품인 경우에는 조금 더 몸에 좋은가요? 예, 글루코사민이 지금 연구에서 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였던 것들은 글루코사민 설페이트예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 설페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글루코사민도 종류가 많고 하이드로클로라이드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글루코사민 설페이트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지금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그런 효능을 보였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은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글루코사민 설페이트를 보통들 많이들 드시고 그러니까 글루코사민 설페이트가 좀 더 이렇게 확실한 반응, 네. 이렇게 확실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콘드로이틴이라든지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이 먹으라는 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하루에 얼마씩 드세요 하는 양. 그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네. 그것을 안 지켜주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요것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 효과를 보는데 한 3, 4주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약을 드셔갖고 오늘 당장 낫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를 꾸준히 드셔야지 그 이후에 조금 낫구나 이런 걸 증상 완화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드시면 한 달 정도 꾸준히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 달 이상 꾸준하게 복용을 예. 하시는 것이 몸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예. 그런데 글루코사민 섭취를 주의해야 될 분들도 계시겠죠? 예, 글루코사민이 동물 실험에서는 글루코사민이 이제 당이 있는 이 당에 있는 이렇게 짐승한테 넣었더니 이제 당을 좀 올리는 그런 그런 게 있어갖고 네. 당이 있으신 분들은 네. 당을 좀 수시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사람에서는 이렇게 당을 올린다라는 게 아직 발표는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물 실험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이제 당 수치를 체크를 해보시는 네.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예. 뭐 성장기 어린이라던가 그리고 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뼈의 건강을 위해서 칼슘제를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데요. 칼슘제의 경우에 칼슘 카보네이트와 그리고 칼슘 시트레이트가 있는데요. 네. 가격에 큰 차이가 있던데 흡수율에도 많은 차이가 나나요? 예, 보통 칼슘 카보네이트가 좀 싼 폼이고요. 네. 칼슘 시트레이트가 좀 더 비싼 폼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뭐 한 5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알카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산성이에요. 네. 그래서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위산이 적으신 분,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위가 약하신 분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카보네이트를 제대로 흡수를 하시지 못하고 네. 이게 몸에 흡수도 안 되고 소화도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칼슘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시고 속이 쓰리고 하신 분들은 카보네이트를 드시면 안 되고 네. 칼슘 시트레이트를 드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좀 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네. 그리고 자기 몸에 더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칼슘 그 엘리멘틀 자체에서 이렇게 칼슘의 양을 봤을 때는 카보네이트가 칼슘을 좀 더 많이 함량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위가 약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칼슘을 드시면 칼슘 시트레이트를 조금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여성분들보다는요, 남성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오메가3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메가3는 어떤 경우 도움이 됩니까? 오메가3를 남성 전용 그런 네.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큰 오산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뭐 어른, 아이,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다 모두에게 필요한 네.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성분들은 네. 임산부들이 오메가3를 또 드셔줘야 돼요. 이게 오메가3가 이렇게 기름이 우리 세포막을 형성할 때 꼭 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지방세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뇌라든지 아니면 신경 같은 것을 만들어낼 때 꼭 필요하기 네. 때문에 임신 상태에서 이렇게 오메가3를 드셔줌으로 해서 태아한테 태아의 뇌 발달이라든지 신경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ADD라든지 ADHD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그 오메가3를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먹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여성분들이 폐경 전까지는 심장 질환이 많이 없으신데 네. 폐경 이후로 되면 심장 질환이 많아지세요.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심으로 해서 심장 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하실 수가 있고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남성 같은 경우도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이 여성보다 좀 많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이렇게 드시면은 네.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일본 실험에서도 뭐 일본 남자 같은 경우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시면 심장 질환 이렇게 네. 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리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오메가3를 드셔서 그런 좋은 이렇게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효과를 보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 오메가3는요, 그 참치에서 출출한 거, 뭐 연어, 그리고 뭐 물개, 어디에서 출출했는지에 따라서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오메가3라는 것은 오메가3는 이제 뭐 EPA, DHA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메가3라는 것은 그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물개 여기서 짠 기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딸기에서 비타민 C를 추출하든 뭐 사과에서 비타민 C를 추출하든 그것은 비타민 C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이 오메가3라는 것도 어디서 추출하든 네. 다 오메가3를 보는 거지 뭐 물개 뭐 다른 영양소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큰 뭐 차이가 없어요.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큰 물고기보다 작은 물고기에서 추출한 오메가3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물고기가 크면 클수록 뭐 이렇게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오염 물질들을 많이 네.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걸러낸다고 해도 네. 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쁜 것들이 있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 그러니까 뭐 멸치라든지 네. 아니면 고등어라든지 이렇게 작은 물고기에서 추출해낸 오메가3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머, 멸치나 고등어에서 추출한 오메가3도 있어요? 예. 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돈을 주시더라도 네.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된 회사에서 나온 그런 오메가3를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먹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어른분들은 뭐 물개 그림 그려져 있는 오메가3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런 거 먹이면 안 되겠네요?
예, 묽게 그 그려지는 오메가3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환자를 직접 보기 때문에 네. 그 회사에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요. 네. 이게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이제 이 오일이 오메가3 기름의 그런 테스트를 다 제대로 거쳤는지를 제가 받아서 보고 그런 인증된 것들만 제가 페이션트들한테 레코멘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증되지 않은 것들은 특히 아이들한테는 좀 제가 레코멘드 하기가 예, 좀 그래요. 그렇군요. 예. 예, 요즘에는 바닷속의 녹색 식물이라고 불리는 클로렐라 정말 많이들 섭취를 하시고 정말 예. 클로렐라 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로렐라 어떤 효능을 갖고 있습니까? 예, 클로렐라가 한 56%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예, 단백질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 이런 것을 고루고루 함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그 영양소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비타민이라든지 다른 영양제를 드시지 않고 클로렐라만으로도 그런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로도 뭐 클로렐라가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 같은 것을 해도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몸을 좀 해독시키는 이렇게 그리고 장에서 이렇게 장 활동을 돕기 때문에 배변을 돕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숙변 같은 것도 좀 빼내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걸로 해서 그 지금 뭐 아토피성 피부가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금 이런 아이들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금속에 이렇게 많이 노출돼 있다든지 중금속이 있으신 분들도 클로렐라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식사 뭐 이렇게 대용 사이사이 간식으로 이렇게 드셔도 아이들이 성장할 때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죠. 예, 그럼 그 좋은 클로렐라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좋은 클로렐라 구분하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게 육안상으로 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참 없기 때문에 어떤 그 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회사 물건을 봤는데 그 단백질의 함유량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뭐 회사 A서부터 그 Z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어떤 거는 7%가 들어있는 게 하면 어떤 거는 88%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 함유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비해서 그 뒤에 라벨 같은 걸 읽어봐서는 뭐 클로렐라 500mg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돈을 조금 더 주셔도 자기가 믿는 회사에서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육안상으로 봐서도 알 수가 없고 먹어봐서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조금 트리키한데 그래서 자기가 믿는 회사에서 사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 그럼 클로렐라를 복용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클로렐라가 비타민 K를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오다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피를 맑게 해주는 약, 그러니까 쿠머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쿠머린이나 이런 약을 드시고 있으시면 비타민 K가 그 약의 효능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K하고 쿠마딘이 상반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쿠마딘을 드시는 분이 클로렐라를 드시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아이오다인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알러지 반응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예. 건강식품점이나 약방 그리고 가깝게는 코스트코 같은 곳에 가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비타민제들이 있는데요. 너무나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무엇을 골라야 될지 몰라서 정말 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신에게 맞는 비타민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예, 자신에게 맞는 비타민을 고르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워낙에 많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병 그리고 가족 병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라든지 자기 스트레스라든지 뭐 수면의 양이라든지 식사에 뭐 이렇게 이런 거라든지 소화 불량이 있으신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서 자기한테 맞는 비타민을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레코멘드 하기는 종합 비타민이 가장 무난하세요. 예,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양도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오버도스 하는 거 그렇게 너무 많이 드셔서 오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이 모두 이렇게 보통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그런 비타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과다 복용을 할 경우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레코멘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종합 비타민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까? 예, 종합
종합 비타민을 사러 가셔보면 되게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종합 비타민을 고르실 때 남성, 여성, 그리고 이제 그 나이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거를 이렇게 먹이셔야 되고, 그리고 틴 같은 경우는 좀 트리키해서 13살 이후, 뭐 15살, 6살 이후 성장이 좀 이렇게 많이 다닌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른 비타민을 먹여도 이렇게 큰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뭐 여성이 이제 보통 그 커트라인이 뭐 50대 플러스, 뭐 50대 뭐 이렇게 그전 뭐 아돌트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대 플러스라고 하면 여성들은 폐경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폐경 전의 여성들은 그러니까 보통 성인 비타민을 드시면 되고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50대 플러스를 드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42인데 폐경이 왔다 그러면 네. 42임에도 불구하고 50 플러스를 드시는 것이 네. 안전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호르몬 이상으로는 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근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합 비타민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이게 허브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네. 수가 있어요. 그 허브가 호르몬을 좀 이렇게 작용을 좀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종합 비타민도 이렇게 잘 골라서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철분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철분제가 들어있는 게 상관이 없는데 예. 생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철분제가 너무 많이 함유된 것을 드시면 철분제가 간에 쌓여서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합 비타민도 이렇게 지병이 없으시거나 아무런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나이와 성별에 맞춰서 골라서 드시면 되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시에 이것만은 꼭 살펴봐야 한다라는 점이 있을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예, 꼭 살펴보셔야 될 점은 네.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병을 이렇게 뒤에 들여다보시면 네. 비타민들이 이렇게 쭉 뭐 몇 그램 나와 있고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근데 non-medicinal ingredient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비타민 그 외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 아이들 거는 이렇게 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설탕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은 굉장히 적게 들어있고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있다면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오히려 나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고 최소한 많이 들어있지 않은 걸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약을 보통 만들 때 그 필러라는 걸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남는 스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필러라는 넣게 되는데 그런 것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건강식품점에서 사시는 이런 것들은 뭐 허브라든지 아니면 뭐 과일을 갈아 만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싼 것들은 보면 뭐 다른 화학 제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색소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게 들어있고 오히려 자연적인 뭐 야채라든지 과일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이 함유된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부모님들께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나하나 따져보고 고르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추로패틱 닥터 이승미 선생님 모시고 건강기능식품의 구입 방법과 그리고 그 효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69) 킹스트리트 웨스트에 위치한 코코라이스를 찾아가 본다. 2000년 캐나다에 정착한 후 2003년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다는 몬트리 씨와 앤드류 씨. My name is Montri, and my partner is Andrew. We both came here 2000, and then we run the business on 2003. And before we worked the Young Thailand, the Thai restaurant together, Thai restaurant in Canada, and then when we get all experience. 첫 번째 타이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은 뒤 이곳 킹스트리트로 자리를 옮겨 두 번째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도전한 것이다. 식당 내부 곳곳을 둘러보면 그야말로 타일랜드에 와 있는 착각을 불러올 만큼 나름대로의 장식에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타이 음식 진미를 느껴볼 수 있는 다운타운 킹스트리트 코코라이스의 주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That's the rice noodle. We have bean sprout, onion, green onion, shrimp, chicken, tofu, eggs, and peanuts.
We need to cook the eggs first. Okay. Make sure the egg is almost well done. And chicken and tofu is inside. And that's the sauce for the pad thai noodle. Bean sprout, green onion, and peanuts. That's our chef, Muay. Okay, so ingredients. So we have peanuts, sugar, fish sauce, red onion, green mango, red peppers, mint, and coriander. And we're going to put the mango, everything will go in together. Like mango, red pepper, red onion, the mint and the coriander is chopped, peanut, sugar, and the fish sauce. 마지막 피쉬 소스까지 모두 넣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조물조물 버무리면 땅콩 가루의 고소한 맛까지 그린 망고 샐러드 완성. That's the red curry paste, Thai red curry paste. And that's the coconut milk, fish sauce, mixed veggie. There's broccoli, carrot, bok choy, and napa, bamboo shoots, red pepper, and basil, eggplant. 레드 커리와 코코넛 밀크를 넣고 냄비에서 끓이며 모든 야채를 넣어준다. Bamboo shoots, eggplant. 타이 레드 커리와 코코넛 밀크를 냄비에 끓이며 모든 야채를 함께 넣어 만드는 레드 커리. 야채 중에 배추가 들어가는군요. 커리의 독특한 맛이 에그플랜트를 비롯한 다양한 야채와 어우러지는 이 맛. Our concept for the cocoa rice is like we have lunch special, dinner special, and delivery all day. And the restaurant is very casual for the people around this area, and very nice atmosphere here. 찾는 손님들의 입맛을 당기는 코코라이스만의 타이 요리의 비결은 타이 레스토랑 운영을 위해 직접 타이에서 요리 전문가를 이곳 캐나다까지 데리고 왔다는 이들. 토론토 다운타운 669 킹스트리트 웨스트에서 그들만의 타이 진미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Yeah, come in and try our food, cocoa rice. Welcome to Cocoa Rice.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한다는 것은 또 다른 숙제입니다.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애용하는데요. 하지만 건강보조식품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꼭 거친 후 건강보조식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